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이 조정을 좀 세게 보이고 있습니다.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도 뭐 물론 낙폭이 좀 깊었던 적은 있었고, 또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또 미국 증시인데, 최근 들어서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또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수가 뭐 크게 오르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아침에 약세로 출발해서 좀 흔들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장세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이 과거와 좀 다르다. 작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씩 작년에 너무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나쁠 때 좋고 또 미국 증시 반등한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 증시도 좋겠죠. 그래서 연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보다는 좋은 증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됐어요. 지금 거래소 코스닥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오늘 조금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그 시장 전체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3천억, 2천억씩 해서 약 5일 동안 계속해서 매도를 나서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도 3일 동안 계속된 프로그램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과거와 다른 좀 시장 체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낙폭도 깊어요. 미국의 나스닥 보면 1.3%, 1.2%, 2% 정도 나오면 거의 폭락이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고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7시 정도 될 거예요. 새벽 7시 정도 되는데 이때 엔비디아 발표가 있죠?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제 실적이 나올 거냐 이거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거냐에 대해서 아마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일 겁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가 내일 아침 시장에 우리나라에 반영이 될 거예요.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업종에 반영이 될 건데 아무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도 위리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겠죠? 급락이 나오면 또 나스닥 선물이 또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반등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나와서 뭐 크게 급락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좀 매매 행태인데 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어느 날은 또 사고 또 다음 날은 또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살뿐만 하면 떨어지고 안 사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고 안 사면 올라가고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여러분에 벌써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그리고 모든 악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의외로 조그만 플러스적인 호재만 나와도 지수가 좀 크게 올라가는 전체적인 섹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 기관의 또 프로그램 같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동반 매수 동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참 섹터가 매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게 포스코 피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줄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눈에 띄는 거는 금양이죠. 금양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잘 안 샀는데 금양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17% 정도 올랐고요. 그 밖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를 보이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예, 이래요. 예, 얼마 전에 10만 원 했던 거, 작년 11월 달에 초에 10만 원 했던 거, 예, 요때도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봤던 사람들인데, 예, 반토막 나가지고, 예, 5만 8천 원대 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뭐 크게 리스크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제 좀 빠졌다고 긴장하실 필요 없고, 예, 워낙 저점에 있어요. 조금만 호재만 나와도 121선 맞으려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절대 저평가 국면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이 좀 많이 사는 편이고요. 외국인의 매매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이거는 분리막 종목이죠. 예, SK I 테크놀리지인데, 예, 이것도 뭐 계속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121선을 돌파했어요. 예, 이거는 좀 뭐랄까, 기관들이 좀 외국인하고 상관없이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저평가 주식입니다. 예, 뭐 저평가라는 단어를 쓰기는 그러지만 예, 바닥권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121선을 예, 올라 거의 1년 만에 1년 만에 121선을 예, 돌파했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고, 연기금도 이렇게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 여기 SK IE 테크놀리지, 발음이 어려워요. 예,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부 집중방에 좀 해놓고 있는데, 예, 워낙 저점이에요. 예, 저점이어서 크게 예, 좀 슈팅 나올 때까지 좀 갖고 있어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양입니다. 금양 뭐 보이지도 않아요. 예, 여기 뭐 9만 원, 6만 원, 4만 원, 예, 2만 원, 예, 이 정도까지, 예, 2만 원이 깨졌었죠. 최저가가 16,4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예, 23,900원인데 아직도 물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이유가 매물대가 없어요, 위로. 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면 이렇게 막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예, 그동안 개인이 사서 올렸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팔던 외국인이 오늘 좀 사주면서 좀 17% 정도 올라가는 모습인데,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거는 뭐 이거 사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샀다가 또 내일은 또 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두 자릿수의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금양이 갑자기 좋아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에 요거 올른다고 해서 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면 막 두 자릿수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튼 바닥권에서 좀 거래가 실리면서 예, 두 자릿수 숫자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 예,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차 전지에 그 몰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많이 계시고요. 반등을 기다렸는데, 예, 반등을 기다렸는데 반등이 좀 나오나 싶더니 또 빠지고, 또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또 빠지고, 이래서 지금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또 이만큼 올라갑니다라고도 저 업황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바닥권에서 뭔가 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반등인 거지 상승이 아니에요. 상승과 반등은 여러분들이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반등은 어느 정도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게 반등이고요. 상승은 왜 고점에 대한 그 경계가 없는 겁니다. 예,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게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상승하는 주식을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 물론 바닥에서 움직이는 반등도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들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지금 자리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 올라갔더라도 예, 추격 매수하셔도 예, 큰 부담은 없다. 예, 오버슈팅 한 번씩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자리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예,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랐다 떨어졌다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테오젠 얘기인데요. 알테오젠이 이제 오리온하고 합작사 설립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뭐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옛날에 오리온이 지금 리가켄바이오를 매수했잖아요. 옛날 레고켄바이오 이름 바꿔서 샀는데 사기 전에 알테오젠을 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오리온이 그때 알테오젠 샀으면 한테 대박이 났을 텐데 그때 한 7천억에서 약 8천억? 예, 요 정도. 예, 요 정도에 살려고 했었거든요. 요게 이제 안 된 건데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요때 팔았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데 아무튼 뭐 오리온이 살려고 했다가 이거 아니고 틀어서 리가캠을 갔어요. 리가캠. 예. 아무튼 뭐 지금은 이번에 생산 설비 공장을 없다가 공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장을 이제 혼자 하려니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인트 벤처 합작사를 설립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오리온하고 합작 설립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주가에 큰 영향은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물론 이제 ODM으로 위탁 생산을 맡겼다가 직접 생산하는데 수율 맞추고 이러려면 또 돈도 좀 들고 하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분산하려고 오리온이 이제 뭐 제안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주는 이제 그게 아니겠죠. 알테오제는 아무래도 머크와의 SC 제형, 키트루다, 전 세계 1위 약품이죠. 40조가 넘는 키트루다의 SC 제형. 요게 이제 임상이 이제 곧 발표되고 그리고 FDA 신청해서 연내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요 SC 제형의 점유율을 40조 정도 매출이 나는데 이거에 한 50%까지는 만들겠다라고 하면 20조 나올 거 아닙니까? 20조. 그죠? 이거에 이제 5%면은 1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계약 면역이 많아가지고 그런 정도의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빅파마 기업입니다. 빅파마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아무튼 뭐 오리온하고 계약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한올바이오 파마가 최근 들어서 너무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여기 디데이가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제 그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바토클리맙 임상 3상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다음 달 나오는데 그 파트너사죠. 이뮤노반트, 이뮤노반트의 바토클리맙 중증 근무려증 MG 저항증 3상하고 뭐 다발성 어려워요. 신경병증 해가지고 이렇게 임상 이상을 발표하는데 요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경쟁사가 있어요. 아제넥스라고 여기에 이제 약품이 나오고 있는데 바토클리맙이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된 이제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브가르트 그 PSP가 이게 조금 이제 그 약물을 좀 쉽게 투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만든 게 거의 PSP인데 3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토클리밤은 약 10초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리고 자가 주사, 집에 가서 그냥 주사 우리 그 혈당 넣듯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바늘이 꽂히는 시간부터 고정되는 시간, 완전히 투약되는 시간까지 10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쟁약품 아제넥스의 비브리가트는 전문 의료원이 30분 동안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된대. 근데 요거 앞서 밥도크림함은 해당 의무사항이 없어서 편의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4월 10일인가요? 요때 이제 그 아제넥스의 이제 비브가르트 요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비교 대상을 해보니까 상당히 바토클리맙의 편의성 그리고 뭐 특별히 의무사항도 없는 걸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질권가에서도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MG에 대한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유가 중국 3상이 끝났어요. 중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뭐 리스크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하겠지만 그 전에 중국에서 임상 3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뭐 큰 뭐 리스크는 없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자는 이제 야 임상 3상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거는 중국에서 임상 3상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온 거를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요 차이인 거지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거는 벌써 중국에서 임상 3상 결과를 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밥도클리맙의 1401을 업그레이드 버전이 1402인데 1402는 1401의 부작용을 없앤 1402가 앞으로 더 크게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1401이 좋으면 1402까지 잠재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임상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한올 바이오 파마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지금의 조금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임상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좀 추이를 좀 보면서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3월 달에는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2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월 달 들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시장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우호적입니다. 미국이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국제 수익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트럼프 미국만 좋아지고 다른 나라는 빠지는 미국 예외주의가 있었는데, 예외주의 끝났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나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때리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렇게 쉽게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국채 수익률 하락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4.3인데 이때가 4.67까지 갔다가 4.3 됐습니다. 이 주봉이에요. 봉 하나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게 이제 한 4%대까지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쪽에 탄력이 더 많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4%대 밑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트럼프의 관세,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시끄러워요, 지금. 근데 트럼프도 잘 알고 있겠죠. 관세를 저렇게 집중적으로 주장하면 나라가 망쳐집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말만 지금 계속 연기시키잖아요. 4월 달에 하겠다. 또 뭐 한 달 있다 하겠다. 하지만 하진 않잖아요. 하면 또 자기들 피해가 엄청나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너네 빨리 계약을 해라. 미국에다가 공장 짓다고 계약을 해라. 그러면 봐주겠다. 얼마 이상 해라. 1조 5천억 이상 해라. 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1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자꾸 하고는 있는데, 세계 각국이 점점 눈치를 좀 보다가, 좀 유럽 같은 경우는 눈치를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도 가가지고 그냥 안 하겠다. 네가 뭔데 다 우리한테 내정 간섭을 하느냐, 이런까지 막 되게 대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유럽도 좀 치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캐나다나 이런 쪽도 좀 하겠죠. 아무튼 트럼프의 관세 전 세계적으로 큰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무리하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관세 해가지고 8년 전에 당했어요. 중국을 못 이겼습니다. 중국이 왕서방인데 짬밥이 있는데 관세나 무역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겁주고 협상하자 하는데, 시진핑이 뭐 전화통화도 안 하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딥시크 나와가지고 돈을 얼마 안 들여서 AI까지 만들어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미국의 달러화는 좀 약세로 전환되고 있고요. 국제 수익률도 좀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금리 인하 했죠. 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2.25대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래저래 제약바이오 섹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 풀리면 또 나쁘지 않고 시장의 체력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 트럼프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국 시장 눈 뜨면 빠졌는데 끝났다 이런 생각 갖고 오지 마시고, 지금은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기술주 그렇게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 그렇게 빠졌잖아요. 미국 증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이렇게 빠졌는데 얘네들 요거 빠진다고 동반 빠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뭐 이 정도까지 올려서 빠졌다 그러면 좀 말도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겁니다. 예. 만약에 눌리잖아요. 요거는 매수 기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이벤트 때문에 동반 하락하잖아요. 요거는 매수 기회예요. 예.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여기 보시면 미술주, 기술주 급락에도 굳건한 코스피 예. 나오죠? 예. 뒷심 장렬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오후에 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야 되는데 음봉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오후장에 누가 더 판다는 얘기고 양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오후장에 누가 계속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시장하고 이때 시장은 틀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121선 위에 있는 거냐 밑에 있는 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종합지수만 그런 게 아니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예. 개별 종목도 121선 위에 있을 때랑 밑에 있을 때랑 움직임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아시고 주식 투자할 때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예. 그냥 121선 하나 굵게 쳐놓고 요 밑에 있는 주식이냐 위에 있는 주식이냐 위에 있는 거 사고 밑에 있는 거 팔면 됩니다. 예. 단순해요. 그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어제 뭐 2차전지 급락 나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예.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좀 올랐으니까 떨어지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작년도 너무 많이 빠졌고 또 모든 악재가 현재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반등은 용인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2차전지 섹터는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갑자기 그 턴하는 그런 움직임은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리튬 가격도 상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알범할 주식도 좀 올라가야 되고 또 소비 인작도 좀 돼야 되고 보조금도 좀 확대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에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매일매일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다른 섹터가 움직이고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헷갈리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심을 잡고 그런 매매 앞으로 성장성 있는 주식을 갖고 있어서 그 열매를 따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